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번과 똑같이 0.5% 그대로 동결이 되었는데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현 상황을 좀 더 관망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있고 최근 외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달러가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이런 논란까지 오가는 가운데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쁜 악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호재도 없는 어중중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악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무조건 시장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오늘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은 시장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동결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 아파트 전세 이런 거 임대차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 화면에서 보이신 분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주인이 내 들어가서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1월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고 또 다른데 또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임차하시는 분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계속 산다고 또 말씀하시는가 봐요. 졸지에 갈 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또 전세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을 뿐더러 구할 때도 마땅치 않았다. 그런 기사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신문지상에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에도 주택 가격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주변에 부동산 돌면서 쭉 들어봐도 제 주변에 있는데도 지금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참, 이 국민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직접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기사 하나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미쳤던 요 기사가 바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 항체 치료제를 미국의 의약품 그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임상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임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조금 하락을 했었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치료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 좀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특별하게 좋은 이슈도 있는 것이 더 아닌데 좋아질 수는 없겠지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 따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또 게다가 지금 연말로 이렇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이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든 바뀐다 아닙니까? 이미 예정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둘러서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조금 조정되면은 우리도 그냥 관망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 상황에서 우리 지수 조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2255포인트 요게 상당히 어떤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지수를 부근으로 해서 이래 변곡점이 많죠. 그럼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한 2400포인트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현재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때는 이렇게 2250포인트라는 요 부근이 있잖아요. 이럴 때 와서 이때 매수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때 상황 보고 이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때 차라리 매수 포인트로 삼아야지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으로는 800포인트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위쪽으로는 9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역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딱 한 종목 있었다. 한국전력이란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2016년도 요 중반을 고점으로 해서 6만원 좀 넘었거든요. 지금 2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주식시장은 한번 잘못 잡으면은 보세요. 요 중반이니까 1년, 2년, 3년, 4년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긴 기간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죠. 하여튼 이렇게 한 종목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한국전력 현금 물음표를 잠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이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지금 적자 보고 있습니다. 손해 보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2017년도부터 해서 단기 순이익 손해 보고 있죠. 요거는 탈원전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대선 공약에서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해봤다 아닙니까? 탈원전 하더라도 전기요금 안 오른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을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 단기 순이익이 손해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뭐 공약을 지키려고 그러면, 만약에 공약대로 안 하고 이렇게 오르니까 단기 순이익이 계속 손해가 되니까 전기요금 올려서 이 순이익을 보충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기요금 올렸네? 이렇게 넣으면 또 피곤하잖아요. 아마 저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일단 좀 더 살펴보면은 이 한국전력은 예전에 금융위기 이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는 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2007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단기순이익이 적자난 적이 없었어요. 계속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해서 미국 금융위기가 있느냐, 요렇게 2013년까지 요때 조금 어려웠거든요. 요때 어려웠던 것은 이때 그 석유 가격이 엄청 또 치솟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한 2014년도, 그때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호주의 그 아세안 20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아세안 모임입니까? 그렇게 정상들이 모이는 데서 뭐 왕따 당하고 막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저거 한번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 과정에 뭐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돼서 생산량을 막 늘리는 과정이 2014년도에 엄청 큰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상 이 석유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떤 꼭 전에 이렇게 석유 가격이 높을 때 뭐 원재료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적자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흑자 보다가 뭐 탈원전 하면서, 정확하게 이건 탈원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7년도부터 적자가 나니까,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적자 나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탈원전 추진해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뭔가 자꾸 깔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기 단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뭐 차라리 원전 돌리자, 차라리 원전이 더 친환경이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국민 세금을 한국전력에 투입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손해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쓴 게 요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죠. 이거는 오늘 2시간 전에 나온 기사이고요. 요 논란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7일 전에 나왔던 기사, 3일 전에 나왔던 기사, 2일 전, 최근에 자꾸 나오죠. 요거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연료비, 우리 그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주유소 가게 되면은 뭐 석유 가격에 연동이 돼서 어떨 때는 뭐 좀 비싸다가 어떨 때는 좀 싸졌다가 이런다 아닙니까? 전기요금도 이제 이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증가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딱 고정해서 이렇게 갔는데 증가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거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보겠다 이 말이죠. 요거 뭐 탈원전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원전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하여튼 그래 되면 일단 한국전력은 물가 그 연료비를 연동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에 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전력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한국전력 최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세력 합보면 최근 1주 이렇게 좀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이야 주가 방어 차원에서 계속 매수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간도 좀 들어오죠. 요거 보면은 이거 냄새 맡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가 연동제, 연료비를 연동해서 전기 가격을 조절하겠다. 요 냄새를 맡았다고 봐요.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세력들 매수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이 바뀌면은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은 그 의식이 표출되는 게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 바뀐다 아닙니까? 그럼 집권 여당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 의식이 예전보다 좀 더 높아져서 환경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파로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즉 한국전력은 그동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것은 좀 생산 낮게 해서 우리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좀 더 많이 팔아서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자 이런 개념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성장도 좋은데 좀 먹고 살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좀 못 벌면 어떻노? 좀 우리도 좀 살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국민들이 전반적인 느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살자 할 때는 다 같이 열심히 사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 갈 거고 그런 분들이 지지를 얻을 거고 좀 먹고 살자, 좀 못 살면 어떻노? 이러면은 그런 분들이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면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좀 먹고 살자 했는데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또 바뀌겠죠. 우리는 좀 잘 살아보자 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는 기가? 이런 생각이 또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면 다가? 이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성장의 쪽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겨질 수도 있죠. 국민 여론이 요래 바뀌고 저래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이 아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오늘은 시장에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내일 보면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